야, 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장석훈 병장이 삽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병장님, 그게 뭐 하시는 광삽이 민호의 칩크풀을 강타하는 순간 끔찍한 타격음이 훈련장에 메아리 쳐와요. 아, 민호, 절규가 어둠 속에 올려 퍼졌습니다. 민호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고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알아서 해. 오늘 일은 네가 그냥 넘어진 거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민호의 형이 조장이고 부모가 군대와 관료 시스템을 깃들고 있는 베테랑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다음 날 새벽 하늘에서 국방부 감찰단 해기세대가 급강하며 이 모든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완벽해 보였던 은폐 작전에 숨겨진 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강원도 철원의 여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오늘은 부대 개방 행사가 있는 날이죠. 박철민은 아내 윤정희와 함께 첫째 박진우 조장과 나란히서 막내 민호가 있는 신병대대를 찾아왔습니다. 철민의 나이 59, 정희의 나이 52고 예비역 중장과 예비역 소장 출신인 두 사람에게 군부대 행사장은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었어요. 아버지 저기 보이시죠? 진호가 손을 들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막내 민호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대며 가족들에게 인사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철민의 예리한 눈에는 민호의 표정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굳어있다게 해야 할까요? 군악대의 웅장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관람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신병들의 제식 훈련 시범이 시작되었습니다. 철민은 자신도 모르게 민호의 동작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지켜보았죠. 정희는 조용 핸드백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아들의 모습을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호 정말 듬직해 보이네요. 정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진호의 표정은 조금 다르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 경험을 봤을 때 막내의 움직임에 뭔가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시범 훈련 대열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고참 병장 장석훈이 민호의 뒤쪽에서 슬그머니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민호의 뒤통수를 툭 치며 목소리로 무언가 말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장석훈의 입모양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었죠. 행사 끝나고 봐. 오늘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철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군 생활을 해온 크로스원은 그런 분위기가 낯설지 않았어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보내는 무언의 압박,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의도 같은 것들 말입니다. 행사장인데도 저 정도면 저녁은 더럽겠군. 철민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죠. 정희는 남편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으니까요. 여보, 몸 이상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민호가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서. 철민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어요. 관람객들은 하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신병들도 대열을 정비해서 내 무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민 가족도 민호와 잠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멀리서 민호가 다시 한번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웃음이 아니라 뭔가 애처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진호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병장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너도 봤구나.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대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진호의 말이 끝나지 못했습니다. 뭔가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른감이 있었거든요. 정희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날짜, 그리고 방금 목격한 장면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 익힌 습관이었죠. 중요한 순간들은 반드시 기록해두는 것. 혹시 몰라서 적어두는 거예요. 정희가 남편과 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박철민 가족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철민은 장석훈 병장의 그 시선과 행동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무언가 계획된 일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죠. 태양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고 부대 개방 행사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곧 민호와 잠시나마 만날 수 있을 텐데 철민의 가슴 속에는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정문 앞에서 가족들이 민호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민호는 다른 동기들과 함께 걸어놨는데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뺨도 살짝 꺼진 것 같고 눈가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막내 정희가 민호를 안으며 말했어요. 밥은 챙겨 먹고 다녀. 너 얼굴이 너무 초췌하다. 민호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서도 주변을 의식하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며칠만 버티면 돼. 민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체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철민다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훈련이 많이 힘드냐? 그냥 군대니까요. 민호는 대답을 피하려는 듯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멀리서 장석훈 병장이 이쪽을 노려보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며칠 시간이 끝나고 가족들과 헤어진 후 민호는 다른 동기들과 함께 내무반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소등 시간이 되었을 때였어요. 박민호 장석훈 병장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네, 병장님. 따라와. 장석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쉬고 있었어요. 민호는 장석훈을 따라 훈련장 뒤편으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장석훈이 갑자기 돌아서 민호의 가슴팍을 확 밀쳤어요. 오늘 행사장에서 네 가족들 봤지? 특히 네 형장이라며. 네, 그런데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석훈이 민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여기서는 네 형이 장이 등 뭐든 상관없어.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민호는 뒷걸음질 쳤지만 뒤쪽 담책들하게 막혔습니다. 병장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뭘 그렇게 쫄고 있어? 장석훈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네 가족들 앞에서 얼마나 쫄아 있었는지 다 봤거든. 갑자기 장석훈이 옆에 있던 공부함에서 삽을 꺼내 들었습니다. 훈련장 정비용으로 비치된 것이었어요. 병장님, 그게 뭐 하시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야, 정신 차려. 여기서 나대면 어떻게 되는지 몸으로 가르쳐 줄게. 장석훈이 삽을 들어 올리며 위협했어요. 민호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꽝. 장석훈 휘두른 삽의 평평한 부분이 민호의 칩 두부를 강하게 가격했어요. 민호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는 정신이 멍해지면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시야가 흐려졌어. 이게 바로 공기야. 장석훈이 삽을 던져놓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잘 알아서 해. 오늘 일은 네가 훈련하다가 넘어진 거다. 알겠지? 민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손에 끈적한 게 묻어있는 게 느껴졌어요. 피었습니다. 대답 안 해. 장석훈이 다시 다가왔어요. 네. 민호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장석훈이 민호의 뒤통수를 다시 한번 찰싹 때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호가 크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신 차리는군. 의무실 가서 치료받고 물어보면 훈련하다가 넘어진 거라고 해. 절대 다른 소리 하면 안 돼. 알겠지? 네, 병장님. 장석훈이 사라진 후 민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웠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만져보니 상처 부위가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1시간 후 민호는 겨우 의무실로 갔습니다. 의무병이 상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어떻게 다친 거야? 훈련하다가 넘어졌어요. 민호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넘어져서 이런 상처가 나. 이거 뭔가에 맞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말 넘어진 거예요. 민호는 장석훈의 경고가 떠올라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의무병은 의심스러워 표정이었지만 일단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대 간부에게 보고했어요. 박민호 훈련 병이 두부 타박으로 치료받았습니다. 간부는 전화를 받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서 다른 간부가 급 속삭였어요. 야, 그 삭 얼른 치워. 피 흔적 남으면 난리 난다니까. 하지만 전화를 받고 있던 간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박민호 훈련 병의 보호자이신가요? 가벼운 두부 타박으로 현재 의무실에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그 사이 민호는 의무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리는 여전히 찌근거렸고 장석훈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엄마, 형, 민호는 속으로 가족들을 불렀지만 목소리로 내뱉을 수는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멀리서 철민 가족이 전화를 받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민호는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결련해야 했습니다. 이틀날 새벽은 철민 부부는 서둘러 부대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닷새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진우도 급히 휴가를 내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부대 전문에 도착해서 면회를 요청했지만 예상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훈련 일정상 면회라 불가능합니다. 초병이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전화로는 오늘 면회라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정희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지시가 바뀌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쳤다고 해서 온 건데 그것도 안 되나요? 규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우가 나서려 던 순간 멀리서 한 명의 훈련 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민호의 동기인 최성호였습니다. 혹시 민호 부모님이신가요? 성호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그런데 정희가 반가운 듯 대답했습니다. 성호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작게 잡힌 휴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정희의 손에 슬쩍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민호가 전해달라고 했어요. 성호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휴지를 펼쳐보니 흐릿한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훈련장 북살면 탄약고 역 장병용 공구함 3. 철민이 메모를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0년 전 자신도 군 생활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예비역 중 출신답게 철민은 부대 내부 지형도를 머릿속에 정확히 그려낼 수 있었어요. 북살면 시형 참호 라인이 군 CCTV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지. 철민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보, 이거 정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알겠어, 일단 여기서 물러나자. 철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세 사람은 부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카페로 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작전 회의를 시작했어요.
정희가 먼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현역 장교가 있어요. 한번 연락해 볼게요. 정희는 예비역 소장 시절 함께 근무했던 현역 후배 장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후배는 현재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군 내부 사정에 밝았거든요. 정문 통제 사유기로 의무 약한 근무자 리스트, 그리고 상벌기로 가능하지. 정희가 신중하게 메시지를 작성했어요. 한편 진우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감찰 절차, 메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군 생활 경험으로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증빙과 보호, 라인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현장 보전이 먼저입니다. 은폐가 시작되기 전에 흔적을 확보해야 해요. 진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지? 민간인이 부대에 무단 침입하면 정희가 걱정했습니다. 철민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약한 순찰로가 있어. 예전에 내가 근무할 때 외곽 순찰로는 민간인도 지나갈 수 있는 구간이 있었거든. 위험하지 않을까요? 정희가 불안해 있어요. 위험하긴 하지. 민호를 위해서라면. 철민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희의 휴대폰에 답장이 왔어요. 언니 큰일 났네요. 해당 부대 최근에 민원이 몇 건 들어왔대요. 가혹행위 관련해서 근데 모두 무마되었다고 하네요.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철민과 진우가 메시지를 읽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더 있어요. 정희가 계속 읽었습니다. 의무실 약한 근무자가 어제 갑자기 교체되었대요. 그리고 해당 부대 상벌 기록, 최근 한 달간 징계 사항이 비정상적으로 많다고 하네요. 진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이에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철민이 물었어요.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야 해요. 그 삽을 찾아서 사진을 찍고 가능하면 혈흔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우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정희가 또 다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아, 그리고 해당 부대 대대장 조가가 최근에 입대했대요. 신병 대대의 조가. 철민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혹시 장석훈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진우가 급히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대대장성이 장시네요. 장석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철민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대대장 조가가 민호를 포킹하고 그걸 은폐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는 수첩을 꺼내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시간, 장소, 인물, 증언, 그리고 의심되는 은폐 정황들까지 말이에요. 오늘 밤에 가봅시다. 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너무 위험해요. 진우가 걱정했습니다. 위험하지만 해야 해.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질 거야. 철민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갈게요. 우리 아들을 지키는 건 부모의 의무니까.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럼 제가 공식적인 루트로 감찰 신청을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철민 가족은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밤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를 구하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철민 가족은 다시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면회가 허용되었어요. 의무실에서 민호와 마주한 순간 세 사람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호의 측도 부에는 하얀 테이핑이 감겨 있었고 얼굴은 어제보다 더욱 헬쑥해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민호의 눈동자가 이상했습니다.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괜찮아? 정희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동작조차 어색해 보였어요. 네, 괜찮아요. 철민이 자세히 관찰해 보니 민호의 동공 반응이 미묘하게 느렸습니다. 분명히 뇌진탕 증상이었어요. 이 정도면 단순히 넘어진 게 아니야. 철민은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다친 거야?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니 대답했습니다. 훈련하다 넘어졌어요. 어디서? 철민이 추가로 물었어요. 그냥 훈련장에서요. 민호의 대답은 계속 모호했습니다. 바로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면서 중대장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호 훈련 보호자분들이 쉬죠. 중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그런데요. 정의가 대답했습니다. 중대장은 민호 앞에 사유서, 양식을 내밀었어요. 간단한 절차인데요. 본인이 넘어져 다쳤다고 자필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빠르게 처리되고 본인도 편해집니다. 민호는 펜을 받아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쓰기를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형, 엄마, 아빠 앞에서 울지 마. 버텨. 민호는 속으로 자신을 다독했어요. 철민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절차인가요? 뇌 부상 처리를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중대장이 설명했어요. 민호가 펜을 들고 쓰려는 순간 의무실 문틈으로 정희가 아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고개를 살짝 처음이었지 말하는 신호였어요. 민호는 어머니의 눈짓을 보고는 펜을 등채 멈춰섰습니다. 왜 안 쓰지? 중대장이 재촉했어요. 잠깐만요. 민호가 머뭇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진우는 휴대폰으로 부대 관련 자리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훈련장 CCTV 관련 정보를 찾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시간대 영상이 통째로 공백이었어요. 다른 날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녹화되어 있는데 유독 어제 저녁 시간대만 비어 있었습니다. 통째로 비어 있다. 정전 아니면 수동 삭제의 진우는 속으로 의심했어요. 진우가 조용히 아버지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철민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실례합니다만 사고 당시 CCTV 영상은 확인해 보셨나요? 철민이 중대장에게 물었어요. 중대장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있어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우리 아들 사고인데 정의가 반문했어요. 규정입니다. 양해주세요. 중대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부대장이 의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어요. 유가족분들이 이상을 찾으셔야 합니다. 군대입니다. 부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철민의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멈췄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군대였던 곳이었죠. 지금은 누군가의 사유지로 보이는군요. 철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대장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하신 거죠? 아들이 다쳤는데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정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진실은 이미 명확합니다. 훈련 중 실수로 넘어진 겁니다. 부대장이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왜 CCTV 영상은 없는 거죠? 진우가 질문했어요. 그건 부대장이 말을 얼어버무렸습니다. 민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중대장이 다시 민호에게 사유서를 밀어냈어요. 빨리 써주세요. 이러면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민호가 펜을 다시 들었을 때 정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진실이 뭔지 엄마는 알고 있어. 거짓말 쓰지 마.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펜을 놓지 못했어요.
빨리 쓰라고 중대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압박하지 마세요. 철민이 일어서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부대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나가주세요.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요. 점이가 항의했어요. 규정 변경입니다. 나가주세요. 부대장이 어저는 더욱 강경해졌어요. 철민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의무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민호는 결국 사유서를 쓰지 못한 채 남겨졌어요. 밖으로 나온 후 사람은 잘 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진우가 한숨을 내쉬어요. 오늘 밤에 반드시 가야겠어. 철민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점이는 민호의 눈물 잦은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포기하면 민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포기 안에 절대로 철민이 안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본격적인 계획을 시작했어요.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밤 11시 철민은 홀로 부대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정희와 진우는 말려했지만 철민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30년 전 군생활 경험을 살려 야간 순찰로를 통해 조심스럽게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훈련장 북사면은 생각보다 어두웠어요. 가로등이 거의 없어서 핸드폰 손전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민은 최성우가 알려준 위치를 찾아 천천히 이동했어요. 탄약고 옆 공부함 발견했을 때 철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함을 열어보니 평상시에 있어야 할 삽이 하나 사라져 있었어요. 역시 철민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아있는 삽들의 손잡이였어요. 그 중 하나의 묽은 피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였죠. 철민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여러 각도에서 피자국을 세밀하게 촬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거기 누구야? 멀리서 강한 손전등 불빛이 철민을 향해 비춰졌습니다. 헌병들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철민은 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손을 들었습니다. 작전 구역 무단 침입입니다. 민간인 동선 제한 구역입니다. 헌병이 호통을 쳤어요.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철민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신분증 확인합니다. 헌병이 철민의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박철민, 박민호 훈련병 아버지시군요. 철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자신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어 있다는 뜻이었어요. 따라오세요.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헌병이 철민을 에스코트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최성우는 중대장실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제 민호 가족에게 쪽지를 전달한 것이 거였어요. 최성우, 너 어제 뭘 했지? 중대장이 위압적으로 물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CCTV에 다 찍혔어. 중대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성우가 민호 가족의 쪽지를 건네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중대장이 다 끝쳤어요. 성우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민호가 도와달라고 해서 뭘 도와달라고 진실을 알려달라고.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바로 그때 대대장이 중대장실에 들어왔습니다. 분위기 더욱 싸늘해졌어요. 최성우, 너 조카 있지? 대대장이 갑자기 물었어요. 네, 성우가 당황했어요. 내 조카가 어느 중학교 다니지? 2학년이라고 들었는데 대대장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위협이었거든요. 대대장님, 조카가 무슨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대대장이 음산하게 웃었어요. 너도 이제 군인이니까 어떤 게 중요한지 알겠지. 성우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가족에게 해가 갈 수도 있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이제야 정신 차리는군. 그럼 다시 진술해봐. 어제 박민호가 어떻게 다쳤지? 훈련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성우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다른 건 본 게 없고, 네, 없습니다. 대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편으로는 성우에게 전화를 걸게 했습니다. 박민호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거짓말했다고 해. 실제로는 아무것도 본 게 없다고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정희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호 어머니시지? 최성우입니다. 아, 성우야, 무슨 일이야? 성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제 제가 드린 정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뭐라고?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민호가 그냥 넘어진 것 같아요. 전환 어머로 정희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성우야, 너 지금 누군가한테 압박받고 있는 거 아니야? 성우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수 없었어요. 대대장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성우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대대장님 조카분이야. 아닙니다. 최성아입니다. 성우가 실수로 중얼거리는 말이 전화를 통 들렸어요. 정희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어요. 대대장 조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들렸거든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희는 급히 철민과 진호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철민은 휴대폰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헌병대에 붙잡혔었거든요. 진호가 급히 어머니에게 달려왔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연락이 안 돼요. 큰일 났어요. 성우가 방금 전화했는데 정희가 통화 내용을 설명했어요. 대대장 조카 진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장석훈이 정말 바로 그 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민호 훈련병 도우자이신가요? 박철민 씨가 부대 무단 침입으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희와 진호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민호에게 다시 사유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교묘 방법으로 압박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무단 침입으로 큰일 났어. 너까지 문제 일으키면 가족 모두 힘들어져. 중대장이 말했어요. 민호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대로라면 민호가 가해자가 돼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다. 정희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민이 헌병대에 붙잡힌 상황에서 누군가는 움직여야 했어요. 정희는 평생 쌓은 직장 경험을 총동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호야, 일어나. 정희가 아들을 깨웠어요. 어머니 못 주무셨어요? 진호가 비몽사몽 일어났습니다. 잠들 시간이 없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반격할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노트북을 켜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비역 소장 출신답게 정희는 군 내부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의무실 관련 정보 수집이었어요. 후배한테 연락해서 의무실 주사 처치 로그랑 약품 반출기로 확보 요청할 거예요. 정희가 설명했어요. 진호가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민호가 진짜 넘어진 거라면 일반적인 차익과상 치료만 했을 거예요. 하지만 둔기에 맞은 거라면 뇌진탕 관련 약물이나 정리 검사가 필요했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다면 오히려 의심스러운 거죠. 정희의 분석력에 진호는 감탄했어요. 역시 어머니. 두 번째로는 전력 로그 확인이었습니다. 통신실 전력 로그 CCTV 공백 시간에 정말 전력 차단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게 가능할까요? 부대 전력 관리는 한국전력공사와 연동되어 정전이 있었다면 반드시 기록이 남죠. 정의는 이미 한전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 정전 기록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봐요. 진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해당 일시에 정작 기록이 없어요. 그럼 수동으로 차단했다는 뜻이에요. 정의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위수 지역 야간 순차의 개근 기록 확인이었어요. 개근이 뭐예요? 진호가 물었어요. 개별 근무 기록이에요. 군대에서는 모든 근무자의 시간과 위치가 기록되죠. 만약 사고 시간에 해당 구역에 순찰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목격자가 될 수 있어요. 정의는 예비역 소장 시절 함께 근무했던 현역 후배 장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임에도 불구하고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언니 큰일이에요. 해당 부대 개근 기록에서 사고 시간대 야간 순찰자가 이상 없으므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시간에 순찰을 나가지 않았대요. 뭐라고요? 정의가 놀랐어요. 기록이에요. 게다가 그 순찰자가 바로 장석훈 병장이래요. 정의와 진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아 떨어지고 있었어요. 한편 진호는 군 내부 한라인에 정식 신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훈련장 가혹행위 조직적 은폐 의심으로 감찰단 긴급 투입 승인을 요청할게요. 그게 가능해. 제게 급이면 가능해요. 다만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진호가 망설였어요. 바로 그때 정희의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언니,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요. 해당 부대에서 최근 한 달간 의문스러운 부상자가 3명 더 있었대요. 모두 넘어져서 다쳤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부상 영상이 비슷해요. 3명이나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그리고 모두 중대 소속이에요. 장석훈 병장이 있는 중대, 진호가 주목을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에요. 조직적인 가혹행위입니다. 새벽 5시 철민이 헌병대에서 풀려났습니다. 다행히 무단침이 편의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조치를 받았어요. 집에 돌아온 철민은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와 진호가 수집한 정보를 보고는 다시 기운을 차렸어요. 여보, 정말 대단해요. 철민이 아내를 껴안았어요. 이제 민호를 만나야 해요. 정희가 말했어요. 하지만 면회값도 거부될 텐데 진호가 걱정했어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정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한테 카드가 생겼거든요. 오전 9시 사람은 다시 부대를 찾았습니다. 예상대로 면회가 거부되었어요. 훈련 일정상 오늘도 면회 불가입니다. 초병이 말했어요. 정의가 나섰습니다. 그럼 부대장님께 이 자리를 전달해 주세요. 정의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뭔데요? 전력 로그, 개균 기록, 그리고 유사사건 목록이에요. 부대장님이 보시면 면회를 허가하실 거예요. 초병은 당황하며 봉투를 받았어요. 30분 후 놀랍게도 면회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의무실에서 민호와 만났을 때 민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어요.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고 표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민호야, 철민이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민호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가 고생하는 걸 봤어요. 뭘 미안해.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지. 철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가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호야, 이제 진실을 말해도 돼. 엄마가 모든 걸 알아놨어. 하지만 민호가 망설였어요. 내가 쓰면 끝나요. 마세요. 버티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에요. 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 겁이 나요.
근데 나도 군인이고 싶어요. 그 말이 철민의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진짜 군인이다. 민호야, 철민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알겠어. 아빠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끝까지 버티자. 철민이 아들의 어깨를 다 덮었어요. 진우가 휴대폰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감찰단 긴급 투입이 승인됐어요. 정말요? 정희가 놀랐어요. 네, 내일 아침 감찰단이 부대에 투입됩니다. 진우가 확인했어요. 민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20분 강원도 철원 상공의 헬기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든 장병들이 깜짝 놀라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세 대의 헬기가 동시에 부대 상공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헬기에는 국방부 합동 감찰단이 탑승이 있었어요. 두 번째 헬기에는 군사경찰특별수사팀, 세 번째 헬기에는 의무감실 외상 전문의 팀이 타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장석훈 병장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어요. 포대와 연병장에 동시에 하강 로프가 내려왔습니다. 감찰관들과 수사관들이 신속하게 착륙했어요. 부대는 순식간 얼어붙었습니다. 전 부대원 집합 감찰단장의 확성기 소리가 부대 전체에 올려 퍼졌어요. 철민 가족은 미리 연락을 받고 부대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감찰관이 직접 나와서 그들을 접견실이 아닌 사건 현장인 북사면을 안내했어요. 박철민 씨 어젯밤 촬영하신 사진,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감찰관이 요청했어요. 철민이 휴대폰을 건네주자 감찰관은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는 이미 과학수사팀이 도착해 있었어요. 공부함 주변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감찰관님, 여기 봐주세요. 과학수사관이 외쳤어요. 공부함에서 삽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니 손잡이 부분에서 미량의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루미놀 반응 검사 결과 양성이었어요. 이 혈액 샘플을 박민호 훈련병 혈액과 대조 검사하겠습니다. 의무관이 말했어요. 한편 통신실에서는 전력 로그 분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산 전문가가 로그 기록을 복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감찰관님, CCTV 공백 시간에 수동 차단 흔적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전문가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누구 지시였습니까? 감찰관이 통신실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담당자는 식은 담을 흘리며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장석훈 병장이 끌려왔습니다. 장석훈 병장 사고 당일 야간 순찰 기록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감찰관이 서리를 펼쳐 보였어요. 순찰 나갔습니다. 장석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왜 실제로는 순찰을 나가지 않았죠? 감찰관이 다 그쳤어요. 그게 아니라 장석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목격자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시간에 훈련장에서 박민호 훈련병과 함께 있었다는 증언이 말이에요. 장석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대대장님이 오늘 저녁 정신 좀 차리게 하라고 장석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토로했어요. 감찰관들의 시선이 대대장에게 향했습니다. 대대장은 강하게 부인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곧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대대장의 휴대폰과 부대 내부 메신저 로그를 분석한 결과 참모실과의 대화에서 조카건은 조용이라는 문구가 발견된 거였어요. 이게 뭡니까? 감찰관이 메신저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실수였습니다. 조카의 가혹행위를 은폐하라는 지시가 실수라고요. 부대장도 함께 조사를 받았어요.
그의 휴대폰에서도 관련 대화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의무실 보고서 수정 CCTV 영상 백업 삭제 증인 압박 등의 키워드들이 명확 드러났어요. 철민은 조용히 그 삶을 들어 땅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말했어요. 이건 땅을 파는 도구지 사람을 찍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 선을 넘은 순간 군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감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감입니다. 이때 의무관이 급히 달려왔어요.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삽에서 검출된 혈액이 박민호 훈련병 혈액형과 일치합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확보된 순간이었어요. 민호도 현장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것은 털어놓을 때가 온 거였어요. 민호야, 이제 진실을 말해도 괜찮아. 철민이 아들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장석훈 병장이 삽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한 것, 거짓 진술을 강요받은 것,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위협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장석훈 병장이 삽으로 제 머리를 쳤어요. 그리고 넘어져서 다쳤다고 거짓말하라고 했어요. 민호의 증언은 명확했어요. 장석훈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대장과 부대장 그리고 관련 간부들도 차례차례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모두 드러난 상황이었거든요. 장석훈 병장 관련 간부들은 즉시 구속 수사하겠습니다. 군사경찰 수사관이 발표했어요. 대대장과 부대장은 보직 해임, 문책성 전속 조치합니다. 감찰관이 덧붙었어요. 정의는 철민의 손을 꽉 잡았어요. 드디어 끝났네요. 진우도 안도의 한숨을 내쉽습니다. 이제 민호가 진짜 군인이 될 수 있겠어요. 민호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형 고마워요. 저 혼자였다면 못 견뎠을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철민이 아들을 껴안았어요.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고 있었어요.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정의는 승리했어요. 사건이 해결된 지 몇 주까지 났습니다. 민호는 군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심한 어지럼증과 두통에 시달렸지만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이 의사가 민호에게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민호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완전 회복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가해자들에 대한 처리도 신속하게 이뤄졌어요. 장석훈 병장과 직접적으로 가담한 간부들은 형사 입건되어 보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특히 장석훈은 폭행죄와 협박죄로 기소되어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대대장은 조직적 은폐를 주도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후 문책성 전속 조치를 받았습니다. 부대장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의 진급은 사실상 막힌 상태가 되었죠. 더 중요한 것은 부대 시스템의 변화였습니다. 사건을 계기로 해당 부대는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요.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가혹행위 근절 훈련에 제정되었습니다. 기존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신고 체계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익명 신고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고 신고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습니다. 훈련장 CCTV 시스템도 전면 개편되었어요. 백업 시스템을 이중화하고 전력 공급도 비상전원까지 확보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녹화가 중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CCTV 영상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도록 접근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했어요.
민호가 원대 복귀한 날 동기들이 모두 나와서 반겼습니다. 그동안 민호를 걱정했던 마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민호야, 정말 고생 많았어. 최성우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성우야, 너도 고생했어. 미안해. 민호가 성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성우는 그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거든요. 처음에는 진실을 말했다가 나중에 거짓 증언을 강요받았던 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우린 약해서 당한 게 아니고 틀렸던 걸 바로 잡은 거야. 민호가 동기들에게 말했어요. 이 말은 신병대 대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인식 터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신병 부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희는 다른 부모들 앞에서 단정히 일어서서 말했어요. 군대에서 규율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숨기는 규율은 규율이 아닙니다. 정희의 말에 참석 부모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어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완전히 없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분명히 줄어들 거예요. 정희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가 말했어요. 저희도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신고해야겠네요. 맞아요. 침묵은 공범이에요. 정희의 말에 모든 부모들이 공감했어요. 진우는 후임 장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은폐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전파했어요. 첫째 부상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객관적 기록을 남길 것, 둘째 CCTV 영상은 절대 임의로 삭제하지 말 것, 셋째 상급자의 압박이 있어도 진실을 왜곡하지 말 것. 진우의 교육은 다른 부부까지 전파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저녁이 되어 철민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람은 부대 앞마당에서 석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넌 머리를 찍힌 게 아니라 군대의 양심을 찍었기였다. 철민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정말 그럴까요? 그럼 내가 용기 내서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다른 아이들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야.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두렵지만 이제 알겠다. 진짜 군인은 두려워도 오른쪽에 서는 사람이구나. 몇 달 후 민호는 모범 훈련병을 선발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정군에 알려져서 많은 장병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부당한 일을 목격했을 때 침묵하지 않고 신고하는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철민 가족은 이제 매주면 회를 갑니다. 예전처럼 걱정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민호를 만나요. 민호의 얼굴에는 건강한 미소가 돌아왔고 진짜 군인다운 당당함이 생겼어요. 우리 막내 정말 의젓해졌네. 정희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용기를 었으니까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진우도 동생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민호 덕분에 군대가 조금 더 좋아졌어. 부대 정문이 천천히 열리고 새로운 기율 아래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폭력과 은폐가 용납되지 않는 건강한 군, 그리고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 건강한 군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내일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민호는 이제 확신합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진짜 군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 윤정희의 끈질긴 노력과 박진호의 전문성이 보여주듯 가족을 지키는 일에는 포기란 없습니다. 작은 용기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우리 모두에게는 옳은 일을 선택할 힘이 있어요. 이런 메시지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